자, 그러면 60쪽 처음 들어간다. 필기 준비.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게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저항, 이 세 개 3요소를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전류 들어봤나? 네. 전류가 뭐야? 그 전기가 흐르는 그런 소식. 전기가 그런다. 그럼 전기라는 게 뭔가 있나? 없지? 전기가 흐른다. 그걸 전류라고 중요하다. 그럼 그렇지. 전압은 들어봤나? 네. 전압이 뭐야? 전압. 전압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나? 압력.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압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 건전지. 건전지가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장치들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압이라 그러면 누구 대상이 있는데 전류라 그러면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차가 이동하는 거라고 배울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부터 우리가 배워볼 건데, 너희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62쪽. 62쪽에 플러스 강의 찾을 줄 아나? 플러스 강의 2번에 보니까 표 있지? 전류를 영어로 뭐라 하노? intensity. 그래서 I를 빼는 거 맞지? 단위는 암페어라고 되어 있다. 단위를 A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전압을 영어로 뭐라 그래? 어? 보? 뭐라고? 다시 전압 한번 읽어보세요. 볼테이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로 표시해야 돼? V로 표시해야 돼. V로 표시해야 돼. 단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볼트라고 읽어야 돼. 저항 어떻게 읽으노? 그래서 R로 표현해야 된다. 알겠지?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뭐로 표시한다고? I로 표시한다. 알았지? 그리고 전류 정의를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전류의 단위 뭐 쓴다고? 요렇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암페어. 너희들 힘 배웠지? 힘. 힘의 단위 뭐습니까? 뉴턴. 그 과학자 이름이지 맞지? 그래서 과학에서는 단위 같은 건 과학자 이름 쓴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암페어라는 것도 과학자 이름이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표시할 때 단위는 단위는 암페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요거는 파란색으로 쓸게. 전자라는 걸 너희들 많이 들어봤잖아.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기 회로를 갖다가 그려보면 너희들 혹시 여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뭔지 아나? 이걸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근데 긴 쪽이 보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알았지? 앞으로 요래 가지고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뭘 표시한 거라고? 전압이거든. 전압. 긴 쪽이 무슨 극이라고? 플러스. 근데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출발하냐면 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른대.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그러면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면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려줬는데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알았지?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선을 갖다가 봤을 때 너희들 도선 들어봤나? 전기줄. 전기줄 뭘로 써요? 구리로 씁니다. 알았지? 구리를 전기줄. 그러면 구리 CU라고 쓰잖아, 맞지? 그럼 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양이온들도 이렇게 있을 건데 선생님이 플러스는 이동을 한다 그랬나 안 한다 그랬나?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전자들이 저거 멋대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쳐다보니까 이 그림을 딱 쳐다보니까 전자가 저거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가 저거 멋대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근데 도선을 갖다가 봤는데 플러스를 띄는 양이온은 있겠지만 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다 하고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그림을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자, 근데 너희가 아까 위에서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 그랬지?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 되고 이쪽이 무슨 극이 되겠노? 이쪽이 마이너스 극 돼야 돼. 이쪽이 플러스 극 돼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될 거는 전압이다. 전압. 우리 전압을 뭐로 표시한다 그랬지? 여기로 표시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전압의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압. 단위 뭐 쓴다 그랬지 아까? 그렇지. V라고 쓰고 V라고 읽으면 안 돼요. 볼트라고 읽어야 돼요. 볼트. 알겠지? 전압은 볼트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전압을 갖다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지, 맞지? 전압이 높으면 전류는 잘 흐를까 안 흐를까? 그치?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 전압이 높다는 거는 능력이 좋은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 전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류도 잘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야? 둘은 등비 관계가 맞지? 그래서 비례 관계입니다. 한 놈이 커질 때 다른 놈도 커지니까 비례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던 거 먼저 책 보고 그 다음에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칠판 치고 문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책 좀 봅시다. 자, 우리 책의 1번을 보니까 전류를 I로 표현합니다. I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전류를 I까지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뒤쪽에 전하에 흐르는 데 있는데 필요 없고요. 단위 줄 치세요. 전류의 단위 뭐 쓴다고? 암페어.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자 줄 쳐봐.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줄치세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그러면 전류는 그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전류 줄 쳤어. 그럼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줄 치세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전기회로 도선 내부에서 전자의 운동에서 밑에 표에 왼쪽에 줄쳐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너희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밑에 그림 볼래요? 그게 파란색 동그라미 쪼매난 게 전자다 알겠지? 전자의 방향이 저거 멋대로 방향이지. 이렇게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줄쳐라.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림 봐봐. 그림 보니까 전자가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향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소리는 왼쪽이 무슨 극? 줄쳐라.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무슨 극? 플러스. 되겠습니까? 그 극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런데 2번 전압 V까지 동그라미 주세요. 전압 V. 자, 전압 V는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되어 있지만 뒤에 단위 주시세요. 단위는 V라고 읽으면 안 돼요. 볼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회로가 그 밑에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 회로예요. 건전지도 보이고 도선도 보이고 스위치도 보이고 전부도 보이지. 그래서 그런 걸 전기 회로라는데 그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하고 비교를 한다네. 그래서 요거는 책 바로 보자 알겠지? 우선 펌프 줄쳐봐. 펌프. 너희들 펌프가 보면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갖다가 퍼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펌프는 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지. 그 다음에 밸브 잠그면 물이 흐를 수가 없지. 그것처럼 스위치를 열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스위치. 그 다음에 물의 높이차. 이 높이차가 전압. 그 밑에 줄쳐라.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은 뭐에 비유할 수 있노? 전류 줄치세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 전류.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겠지, 맞지? 그럼 물레방아는 뭐에 해당하겠니? 전구. 그 다음 거기에 수도관 줄쳐라. 수도관 뭐에 해당합니까? 도선. 그래서 선생님이 줄을 갖다 두 개를 쳤는데 물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수도관이 도선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꼭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됐나?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전류계와 전압계 줄치고 앞에 왕별표 치세요. 자, 전류계. 개자가 기계 할 때 개자거든요. 전류계는 뭐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류. 전압계는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필기 준비 좀 해라. 자, 3번 전류계. 그 다음에 vs 전압계. 전류계하고 전압계 그걸 비교하는 건데 자, 이쪽에는 선생님이 전류계를 갖다가 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떨어져서 이쪽에는 전압계를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연계라는 걸 알아두세요. 직렬연계.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연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직렬연계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아까 회로를 갖다가 선생님이 꼬마생도 요래가지고 이거는 그림을 작게 그려도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이 회로를 그렸잖아, 맞지?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이 선에다가 바로 전류계를 갖다 이렇게 선생님 전류계이기 때문에 암페어라고 쓴 거다. A라고 쓴 거예요. A, 암페어.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선을 갖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경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압계는 V로 표현한 거야, 볼트.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자, 다음. 얘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 그 다음, 값을 알 수 없을 때는, 값을 알 수 없을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부터 연결한다. 값을 알 수 없을 때 마이너스 단자 중에 최대값부터 연결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전류계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계로 이렇게 묶음을 그릴 건데, 자, 0, 1, 2, 3, 4, 5암페어, 그 다음에 0, 100, 200, 300, 400, 500, 2암페어, 0, 10, 20, 30, 40, 50, 2암페어, 그리고 빨간 거, 여기, 까만 거, 자, 여기까지 빨리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됐나? 네. 자, 그럼 설명을 간다. 자, 일단 요거는요 전류계고 요거는 전압계. 근데 여기서 이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된다는 거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그게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있지? 여기 한 개 있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단자예요. 근데 그게 그림 안 봐봐. 그림을 보면 빨간 거 안에 까만 거 세 개 있지 맞지? 그래서 이쪽이 보면 까만색은 전부 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럼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전류 기계거든요. 기계에 요거 볼래? 선생님 아까 이 긴 쪽이 무슨 극이라 그랬지? 플러스 극이라 그랬지. 그럼 플러스 극하고 여기 지금 연결해야 돼. 요 선은 요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단자 요거하고 연결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요쪽 있잖아. 그거는 요 까만색하고 연결해야 돼. 까만색. 그 말이야.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값을 알 수 없을 때 마이너스 단자 중에 최대값부터 연결한다. 지금 요게 이 도선의 전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이걸 달았는데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제일 누구 값이 큰 놈이 누구지? 그렇지. 여기 연결됩니다. 마이너스 단자. 알았지? 최대값부터 연결됩니다. 야도 최대값부터 연결됩니다. 마이너스 단자 최대값부터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에도 연결하고 마이너스에도 연결했으니까 눈금이 돌아가겠지 맞지? 만약에 눈금이 여기 갔다 이렇게 그럼 눈금이 저기 갔을 때 우리는 눈금을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그럼 쌤 볼래? 자, 눈금 값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어디에 연결했는지를 봐야 돼요. 5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눈금이 5A, 500mA, 50mA 세 줄 중에 첫 번째 줄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바늘이 여기가 있으니까 답은 뭐라고 읽으면 돼요? 3A입니다. 답은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3A. 됐나요? 그럼 만약에 요게 연결해, 요게 연결해서 눈금 얼마라고 읽어야 돼요? 요게 연결해. 50mA 연결했잖아. 그럼 이 세 번째 줄 50mA 줄이잖아. 얼마를 읽어야 돼? 30mA라고 읽어야 돼. 30mA. 자, 그러면 너희들 1A가 몇 mA예요? 1000mA다. 이거 적어놔. 1A가 1000mA. 그럼 아까 다시 이쪽에 연결했을 때 눈금값이 얼마라고? 30mA라고 답을 해야 되지. 몇 암페어니? 그럼 몇 암페어라 해야 돼요? 0.03 그래야 된다. 나중에 너희들 문제 풀 때 암페어로 물었는지 미리암페어로 물었는지 봐야 됩니다. 알았지? 만약 미리암페어로 물었으면 30mA라고 답을 쓰면 되겠지? 근데 암페어로 물었으면 0.03A라고 답해야 된다. 알았지? 다음 요거 보죠. 자, 요거도 보니까 이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그게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그게 되는 거 요거 봐봐. 요 긴 쪽이 플러스라고 그랬지? 요게 플러스 요쪽이 플러스 단자 빨간색하고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를 가서 요쪽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둘 다 연결하고 나니까 바늘이 요렇게 움직여. 우리 몇 볼트라고 읽어야 됩니까? 20볼트라고 됐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몇 볼트라고 읽어야 돼? 2볼트.
알겠습니까?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우리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그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그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지? 반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그게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그게 연결해야 되는데 나는 플러스 단자를 마이너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플러스 그게 연결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왼쪽으로 가요. 하늘 왼쪽. 그러니까 원래 0.0 있잖아. 하늘이 일로 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버리면 눈금을 읽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 말은 플러스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를 반대로 얘기했다. 하늘이 절로 가는 거겠지? 예상값을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최대값부터 연결해라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최소값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오른쪽 끝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 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 이렇게 되면 과학선생님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이렇게 쭉 가버리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예상값을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최대값 여기서도 최대값부터 연결해야 돼요. 근데 최소값에 아무 데나 연결해버리면 하늘이 오른쪽으로 쫙 가서 눈금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책좀 보시. 자, 4번 전류계와 전압계. 그 밑에 표에 전류계 동그라미 쳐. 전류계는 무슨 연결해야 된다고? 줄처럼 직렬연결. 그 다음에 전압계 동그라미 쳐. 전압계는 무슨 연결한다고? 병렬연결 줄처럼. 그 다음에 그림 자세하게 보면 빨간색이 무슨 단자예요? 플러스 단자재. 까만색이 무슨 단자야? 마이너스 단자재. 그럼 플러스 단자는 무슨 극에 연결해야 되노? 맞지? 마이너스 단자는? 그래서 공통점 밑에 줄 다 치세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그쪽에 연결.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그쪽에 연결. 됐나? 자, 그 다음 그 밑에도 줄 쳐라. 예상값을 모를 때는 뭐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줄쳐라 뒤에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 아니면 최대 전압값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류계의 눈금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바늘 한번 보세요. 바늘이 지금 어디가 같잖아. 근데 우리 눈금 읽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단자에 어디 연결됐는지를 봐야 돼. 마이너스 단자에 어디 연결돼 있노? 5A에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는 눈금 중에 첫 번째 줄 눈금을 읽으면 되네. 값이 얼마입니까? 3A. 오른쪽 표 잠깐만 볼까? 만약에 50mA에 연결했을 때는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30mA. 암페어로 고치면 0.03A. 그렇지. 만약에 500mA에 연결됐으면 눈금 뭐라고 읽어야 돼? 300mA. 만약에 암페어로 물으면 0.4A. 그렇습니다. 너희들 플러스 강의 찾을 줄 아니? 플러스 강의 3번 잠깐만 보자. 3번 그림만 보세요. 우리 아까 전류계는 무슨 연결? 전류계 직렬 연결이지. 전압계는 무슨 연결? 그림 보고 어떤 게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인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전류계를 잘못 연결했을 때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전류계를 잘못 연결했을 때 자, 쌤 이런데 줄 쳐라.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할 때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어디로 간다고?
그렇지. 밑에 줄처럼 왼쪽으로 회전 줄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최대 전류값이 작은 마이너스 단자부터 연결. 그다 줄처럼. 우리가 원래 최대값에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자, 그 밑에 읽어볼게. 예상보다 큰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측정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므로 자, 줄쳐라. 바늘이 측정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므로 그것만 줄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쫙 가버린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됐나? 자,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넣기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까지 다 푸세요. 다 하셨어? 채점합시다. 자, 네모넣기 전류 뒤에는 A, 그 밑에 전자, 밑에 전류, 그 밑에 전압, 그 밑에 V, 그 다음 전류계, 전압계, 직렬, 평렬. 오른쪽에 1번에 1번 A, 2번에 B, 2번에 1번 흐르는 2번에 마이너스 플러스, 3번에 1번 미열, 2번에 디귿, 3번에 미음, 4번에 기역, 4번에 1번 직렬, 2번 플러스, 3번에 큰, 5번 1번에 0.4, 2번에 12.5. 되겠나? 넘어갈까? 좀 쉬었다 가. 자, 그러면 62쪽 갑니다. 자, 62쪽에 이제 저항을 배울 건데 번호로 4번 하면 되는가? 4번. 맞지? 저항 갑니다. 저항. 너희들 저항 영어로 어떻게 쓴다고? 그래서 R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항을 R로 표현하고 저항의 정의는 웬만하면 좀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뭘로 외우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 너희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방해를 많이 하겠지?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나 못 흐르나? 못 흐르지. 그럼 여기서 딱 쳐다보니까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그렇지. 관계. 요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아까 전압과 전류는 비례. 전류와 전압은 비례. 근데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그 다음 너희들 저항의 단위 뭐 쓰더노? 요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다 끝났다. 전류 단위는 전류.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저항의 단위는 옴. 알았지? 자, 1번. 저항이 생기는 이유. 저항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까 도선 뭐로 쓴다 그랬지? 구리. 그럼 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겠네.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는 누가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 그랬지, 맞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구리 원자하고 뭐가 일어나겠니? 충돌이 일어나겠지. 이게 방해 안 되나, 맞지? 자, 그래서 이유를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전자가 구리라고 안 쓰고 그냥 원자와 쓸게. 원자와 충돌. 요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온도를 높이면 충돌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아지. 온도를 높이면 충돌이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에 영향을 주는 부위. 저항에 영향을 주는 부위.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종류. 너희들 물질들마다 원자 구성이 어떻게 되겠니? 그치? 원자 구성이 다르니까 충돌도 다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뭐를 갖다가 할 거냐면 두 번째 길이를 볼 겁니다. 길이. 너희들 도선의 길이가 요만한 게 있고 굵기는 똑같이 맞춰야 된다. 길이가 더 긴 게 있고 위에 가고 밑에 가고 비교했을 때 밑에 게 보면 길이가 더 길지? 길이가 더 길면 충돌을 위에 가고 밑에 거 비교했을 때 충돌을 더 많이 하겠나 싶잖아. 더 많이 하겠지. 더 많이 한다는 소리는 저항이 어떻다? 크다. 충돌을 많이 하니까 저항이 크다. 그래. 그럼 둘은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지. 그다음 세 번째. 당면. 자, 길이는 같은데 단면적이 커요. 그럼 밑에 게 보면 위에 거보다 단면적이 크지? 단면적이 크면 방해를 전자가 이동할 때 방해를 많이 받겠나 적게 받겠나? 적게 받는. 방해를 적게 받는다는 소리는 저항이 작다. 그럼 단면적하고 저항하고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그럼 요거를 딱 쳐다봤을 때 우리는 외워야 되겠다. 저항은
저항이 삼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이걸 외워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 수를 중요해요. 꼬가로 돼요. 됐나? 자, 그 다음 5번 5의 우리 아까 저항의 단위가 뭐라고? 옴이죠. 옴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옴의 법칙 완결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너희들 저기 마우스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거속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V, I, I.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는 뭐가 되지? V는 공식이 V는 I 곱하기 R 그치? I 곱하기 R이지. 네. 됩니까? 네. I는 V는 여기 R 그래서 R분의 V제 R은요? V는 여기 I 그러면 R분의 V지 맞지? 네. 저쪽에 무슨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외워보세요. V는 I 곱하기 R I는 V R R분의 V, R분의 V 들으세요. R분의 V,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거 무조건 해야 된대. 네. 해야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볼게요. 둘만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예요. V하고 I는 비례. 그럼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빨간색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무슨 관계야? 얘가 커지면 얘 커지지 않나? 그래서 V와 R 비례. 그 다음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돼요? 그렇지. I와 R은 관계. 보자. 요거하고 요거 무슨 관계? 네, 이 값 해주면 이 값 어떻게 돼? 한국값 해주면 돼. 다시 이거 무슨 관계? 이거 무슨 관계? 이거 무슨 관계? 이거는 오케이. 그럼 V하고 I는 비례 관계다. I하고 R은 반비례지. V하고 R은 비례. V하고 I는
1회다. 그렇지. 꼭 알아두세요. 오면 혹시 V는? I는? R은? R은? V는? I는? R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